미국 증시가 진짜 폭등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마감 지수가 7.35% 올랐어요. 이게 하루에 오른 겁니다. 일주일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치솟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근래에 거의 보기 드문 숫자고요. 이것은요 그냥 폭등이란 말이 잘 안 어울립니다. 핵폭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이 장 시작하자마자 말입니다. 지금 나스닥은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꺾어질 줄 모르고요. 마감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7.35%가 올랐으니까 아마 제가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서 말입니다. 760.98이 올랐고요. 11,114.45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와, 미국 시장에 진짜 자금이 많구나. 돈을 진짜 많이 뿌렸구나.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이게 재정으로 돈을 워낙 많이 푸니까 시중엔 돈이 넘치구나. 저는 이런 생각 바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S&P 500 지수도 여러분 무려 말입니다. 207.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07.8포인트. 5.54%나 올랐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4천 간다에 4천 간다. 3,956.37로 마감했습니다. 207.8포인트가 올랐으니 뭐 폭등 중에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좀 덜 올랐지만 3.69만 이것도 폭등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보세요. 1199.19에 1199.19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아마 이 수치도 아마 여러분 그냥 쉽게 보는 수치가 아닐 거예요. 1000포인트가 내렸다 이런 수치는 가끔 보지만 1199.19포인트가 상승했다 이것은 극히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그래서 33,714.13으로 마감했습니다. 33,713.13으로 말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변했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미국 소비자 물가 10월에 7.7%까지 떨어졌어요. 시장의 전망치는 7.9%였거든요. 그런데 7.7%까지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이제 금리가 속도 조절될 거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무조건 금리 올리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뭐 시장에 쫙 퍼진 거예요.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12월에는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게. 속도 조절이라는 게 깔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12월 달에 세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냥 빅 스텝 정도 0.5% 인상 정도로 가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0.75%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잖아요. 4연속. 이제 4연속이 마감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이 시장에 쫙 깔린 거예요. 그동안 속도 조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속도 조절은요. 어쩌면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게다가 말입니다. 예, 이게 떨어지는 속도나 또 안정돼 가는 모습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네,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라는 게 여러분 지난 6월에 9.1%였잖아요. 그런데 10월에 7.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정점을 지났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피벗을 가능하겠다. 정책 선회가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더 심한 것은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6.3%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은 6.5% 상승할 거다 예상했거든요. 예, 전달에 6.6% 상승을 했는데 이것보다 밑돌았습니다. 6.3%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게 여러분 계절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일시적인 요소 제거했습니다. 예, 계절적인 요소라는 게 농산물이잖아요. 일시적인 요소라는 게 유가예요. 이거를 제거했는데 6.6% 올라가다가 6.3%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떨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게 그야말로 상승한 정도가 아니라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시장은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시장은요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 물가가 7.7%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폭등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7%라는 숫자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7.7%가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물가예요. 이게 2%라는 어떤 목표 물가까지 내려오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많이 발휘가 돼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한꺼번에 증시로 쭉 쏠리는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등한 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소비자 물가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은 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폭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여전히 물가가 높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물가가 높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총재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게 12월부터 피벗을 하겠다. 정책 선회를 하겠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가가 7.7%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데다가 피벗까지 하니까 정책 선회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어떤 변화 지금 반드시 우리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의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아마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냉정을 찾아서 항상 합리적인 선택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시장이 이게 완전히 피벗이 될지 다시 말해서 정책 선회가 돼서 다시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지 이것은 더 지켜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